안녕하세요. 드림성모학과 허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후발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 역할은 우리 눈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멀리와 가까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가 변질이 되고 노화가 되면서 딱딱해지고 색깔도 바래고, 심하면 일부분이 하얗게 혼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색이 바래고 뭐 딱딱해지는 거는 약간 노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혼탁이 오기 시작하면 시야를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적으로 불편해지거든요. 수술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방법은 각막을 작게 절개를 해서 눈 속으로 기구를 넣어가지고 혼탁된 수정체를 초음파로 잘게 부숴서 빨아내고, 그 위치에 투명하고 맑은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다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수술이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뿌옇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한테도 수술하시면서도 여쭤보시고, 수술 받고 나서도 백내장 수술은 재발을 하지 않나요?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수술 방법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백내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뭐 부위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렌즈를 넣어서 자리를 잡을 때 수정체를 싸고 있는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얇은 껍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남겨놓고 속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만 제거를 해서 수정체 낭 안에 렌즈를 넣어주는 거죠. 수술이 끝나면 인공 수정체 뒤에 후낭이라고 하는 수정체 낭이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낭이라는 게 없으면 렌즈가 저 눈 뒤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걸 남기는 게 수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술의 실패와 성패를 가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남겨놓은 그 후낭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이 생기고 다시 백내장처럼 뿌옇게 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시기의 차이지만 거의 다 생긴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교롭게도 또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백내장처럼 뿌얘지는 증상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또 백내장이 재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후낭 혼탁이고, 이렇게 생기는 후발성 백내장은 뿌얘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백내장 수술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처음에 잘 보이다가 흐려진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원인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건조증이 있으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시력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수술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좀 더 수술 때문에도 건조해지고, 건조 때문에 시력이 흐리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을 넣는다거나 뭐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는 돌아올 수 있고요.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은 건조증 때문에 시력 변화가 초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 많이 호전되니까 건조증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물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 황반에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망막 검사를 해봐야 알 수는 있지만, 백내장 수술 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제 황반이 살짝 일시적으로 부어오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에 주사 치료를 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수술 후에 시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후발성 백내장이 생기면 일단 백내장 생긴 것처럼 다시 시력이 뿌얘지고 시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꼭 후발성 백내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후발성 백내장 때문에 생긴 시력 저하인지를 보려면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격증 현미경이라고 해서 안과 의사가 보는 기구로 눈 속을 들여다 보면 혼탁 부위가 보이거든요. 딱 보면 아니까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이 되면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를 다 보고 레이저를 해줘야 되니까 눈에 이제 산동제라고 해서 동공을 키우는 안약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죠. 흔한 혼탁, 후발성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 것이 맞다 하면 야그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를 또 쓰게 되는데요. 이 레이저는 열이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지점에서 레이저가 두 개가 나와서 한 군데에서 딱 만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눈 속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충격을 주고 에너지를 주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그 레이저를 가지고 그 혼탁된 흔한 부분을 십자가로 찢어서 열어주기도 하고, 뭐 동그랗게 떼내서 열어주기도 하고, 후발성 백내장이 심해진 정도나 혼탁이 낀 두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레이저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레이저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 치료 시간은 한 2, 3분, 길어야 5분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회복도 눈에 약을 넣어서 동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외에는 통증이나 그런 게 없이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치료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발성 백내장 치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절개를 해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있는 부분을 잘 약으로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치료가 잘 됐다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눈에 뭐 직접적으로 절개를 한다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의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레이저로 에너지를 줘서 눈 속에 이제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소염제 같은 안약을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괜찮으니까 소홀히 하고 잘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한 일주일 정도는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소염제 안약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아직 후발성 백내장 레이저를 하고 나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혹 드물게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치료를 제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신경 손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 치료하고 한 일주일 안에는 또 한 번 더 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씻는 거, 뭐 움직이는 거 전혀 뭐 제한이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후발성 백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